저희 해수기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결국 해숙이 지옥에 끌려가게 되네요. 근데 아직 5화인데 너무 이르지 않나? 암튼 짧지만 강렬했던 5화 예고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알이 왜 5개가 됐어요? 해숙은 천국에서 영애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은 포도알을 채워 지옥으로 가 영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낙주는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를 느낍니다. 하지만 낙준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지옥행 열차가 해숙을 잡아갑니다. 그 말인즉슨 영애라고 믿었던 소미의 정체도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도 영애와 소미의 연결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영애가 죽었을 때 소미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애의 일부분이 소미에게 각인되어 해숙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버릇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영애는 모든 기억이 지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낙준 씨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릅니다. 해숙은 지옥에 도착해 다른 영혼들과 어디론가 향하며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습니다. 영애가 걸었던 그 길과 일치합니다. 아마도 이 길은 해숙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입국 심사대처럼 보이는 곳에서 줄을 서고 기다렸던 것처럼 지옥 입국 심사대, 즉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옥 심사대를 통과하고 나서 해숙이 마치 태양 안에 있는 것처럼 붉은 하염이 뿜어져 나오는 뭔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억의 방에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숙의 표정을 보니 천국과는 달리 지옥은 차갑고 냉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던 천국과는 달리 지옥은 과거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죄악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는 기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저질렀던 사소한 잘못들 혹은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들까지 지옥에서는 낱낱이 드러내 괴롭힙니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부끄러운 과거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어 해숙의 영혼을 벼랑 끝까지 몰아갑니다. 해숙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영애 또한 이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영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숙과는 다른 또 다른 공간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에 홀로 있으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 작가가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아 지옥을 형상화했다면 앞으로 이어질 지옥은 총 9개의 층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영애는 그중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 살아있을 때 육체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버린 자들을 가둔 곳인 7층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드라마에서 나올 지옥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끔찍한 벌이 얼마나 심하게 주어지는지를 규칙을 정해놓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벌이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아주 강렬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숙은 영애를 바로 만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숙 또한 지옥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영애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찾으면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고낙준 씨 책임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낙주는 해숙을 구하기 위해 지옥 여기저기를 헤매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제작 발표회에서 감독은 지옥의 분위기를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하게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이 연출한 지옥의 모습들을 낙준이 해숙을 찾으러 다니면서 밀도 있게 구석구석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미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해숙님은 본인도 의아해했어요. 과연 본인이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지.
바로 자기 앞에서 해숙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천국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방법을 찾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소냐가 나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냐가 너는 고양이가 아니다. 고양이는 똑똑하다며 소미를 양무시했었죠. 그 똑똑한 고양이 소냐랑 소미가 뭉쳐 천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해숙과 낙준을 지옥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해숙과 함께한 애증의 시간이 있었으니 말이죠. 아니면 소냐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천국의 비밀을 실수로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센터장인데요. 천국의 시스템을 잘 따르는 영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하지만 규율에서만큼은 차갑고 냉철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센터장이 해숙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약간의 실수인 척 지옥에서 빼내주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해숙이 사고뭉치로 낙인 찍혀 있었지만 CCTV로 해숙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도움이 필요할 땐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와주기도 했었죠. 이게 단순 노인우대여서 그랬던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각자 지옥의 쓴맛을 보고 있는 와중에 해숙이 영예가 있는 곳으로 가 기억이 소실된 영예와 천국으로 다시 가기 위해 고분분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독은 전체 회차에서 지옥이 한 해 분량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지옥신은 빠른 전개와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회차가 될 것입니다. 과연 해숙과 영예, 그리고 낙준이 어떻게 지옥을 벗어나 천국으로 향하게 될지 이번 주 꼭 놓치지 말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